이렇게 마음의 여유는 없어지고 이렇게 점점점 바빠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과연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여유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 그 기술이 발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분들도 사람이 삶을 살면서 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여유. 우리나라는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네? 왜 평상시에 계속 화를 갖고 있을까요? 왜 운전대만 잡으면 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욕을 못해서 한다니까요. 그죠? 네? 평상시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막 참나.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제가 해봤죠.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네. 어릴 때 안 나왔어요. 네. 제가 다 커서 2000년에 저도 유럽을 나왔거든요. 그죠? 네. 안 그러세요? 아이고, 또 안 그러신단다, 또. 아이고, 내가 옆에서 안 앉아봐서 모르겠지만은,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것이 만약 내 옆에 뭐 누가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또 그렇게 그 옆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어도 그렇게 하더라마는 하시더라마는 그래도 나 혼자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내 마음껏 뱉을 수 있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내 차 안이에요. 그리고 또 화장실에 있잖아요. 그죠? 현대인들이 옛날보다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대요. 나 혼자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변비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유럽에서 우리가 순례를 가시지만 순례 외에 하나를 더 가지고 가십시오. 여유입니다. 네, 우리가 식사하실 때도 한국에서 이 그 숟가락 딱 들면 몇 분입니까? 10분이면 끝납니다. 네. 딱 차려져 있고 숟가락 딱 들면 팍팍팍팍팍 네. 치아라 이거죠. 그죠? 네. 이게 그 한 10분 만에 일어나요. 네. 자, 근데 유럽에서는 처음에 습 하나 주는 것도 참 오래 걸려요. 습 주고 난 다음에 본식 나오는데도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네. 상수도가 터졌나봐. 뭐 하라. 상수도가 파손됐나봐요. 네, 수도가 파손돼가지고 이런가 봅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우리가 크로아티아로 가시게 되면 이 보스니아 사람들은 친절하게나 해요. 친절하게나 하는데 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좀 더 불친절합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좀 더 불친절해요. 그래서 이 보스니아를 생각하시고 크로아티아에 가시게 되면 좀 나라 볼 것들도 많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좀 불친절해. 어제 우리 그 여기 어디야 식당에서 일하는 조고분들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크로아티아 같은 이제 옛날에는 크로아티아 사람들도 그랬어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크로아티아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청소하면서 오는 사람 어서 와 하고 반가이 맞아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2013년 이후부터 많은 유럽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 크로아티아가 빌 게이츠라든가 아니면 뭐 호날두 아시죠? 그죠? 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호들이 와서 이렇게 그 휴양을 그 사람들이 사람 많은데 안 가요. 절대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지금은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것이 바로 이 크로아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들마다 다 불친절해요. 왜? 누가 안 와도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네, 불친절해도 이 음식 갖다 던지고 이렇게 해도 손님들이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좀 더 보스니아보다는 아이고 얘네들 야박하다라고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오스트리아, 비엔나보다는 좀 더 친절하고 인간적인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가시게 될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국경까지 가시는데 약 한 40분 정도 이렇게 가시게 되면 국경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국경에서 우리가 크로아티아로 이렇게 넘어가시게 되죠. 자, 이 보스니아보다는 크로아티아가 훨씬 더 문명화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왜? 자, 바로 바다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이 육지를 따라서 쭉 올라가시게 되면 이 슬로베니아의 약 50km 정도 되는 해안선을 제외하고는 바로 베네치아와 직접적이지 않지만 거의 국경을 맞대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아드리아 해가 있는 이 크로아티아죠. 네. 자, 아까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꺼냈냐면,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보스니아 땅에서 크로아티아 땅으로 들어갔으면 했지? 또 크로아티아에서 보스니아 갔다가 또 왜 보스니아에서 크로아티아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크로아티아의 지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크로아티아의 지도를 이용하시려면 왼손을 드세요. 나와 이렇게 왜 우리 그 그림자 만들 때, 네, 개 만들 때처럼, 네, 이렇게 딱 이게 엄지 맞죠? 네, 엄지. 자기 자, 이게 엄지입니다, 그죠? 엄지 그 위에 양치만 들고. 금지예요? 짚는다고? 위에 금지. 엄지와 검지를 살짝 버리시면 됩니다. 네. 우리 옛날부터 왜 그 섹시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배우들이 뭐 마릴린 먼로부터 그죠? 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섹시할 때가 입술을 살짝 벌렸을 때, 살짝 벌리고 이제 치아를 보였을 때가 가장 섹시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옛날 마릴린 먼로 그 사진 보면 왠지 좀 그죠? 네,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것처럼 딱 이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 손목 부분을 이쪽으로 딱 보시면 이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이 보스니아 땅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손가락, 검지, 그리고 엄지가 있는 이곳이 크로아티아 국토의 생긴 모양이에요, 이게. 네, 생긴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뾰족하게 위에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이건 뭐라고 해요, 이걸? 어쨌든 싸울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그 부분이 자그레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위쪽이 어디냐면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네. 자,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우리의 손목 부분이 슬로베니아의 국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50km 정도가 슬로베니아고 피란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시면 베네치아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아드리아해,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아드리아 해가 되겠고요. 자, 여기 앞에 엄지손가락에 엄지손톱 부분이 있죠, 그죠? 이 엄지손톱과 마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마디가 있죠. 이 마디 부분이 보스니아 땅이에요. 이 마디 부분이 25km 정도 되는 이 마디 부분이 그 해안선과 다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스니아 땅에서 크로아티아로 들어갔다가, 그죠? 보스니아에서 지금 여기 표현되는 걸 보셔야 되죠?
보스니아에서 크로아티아로 들어갔다가 크로아티아에서 다시 쭉 부분이 여기 엄지 손톱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지배 기간에. 자,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 지배 기간에 바로 이 보스니아가 내륙 국가가 아닌 해안선이 접해져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 그 오스만 투르크가 아니었다면 여기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크로아티아 땅이었던 거죠, 그죠? 네. 자, 하지만 이것을 다시 돌릴 수도 있었어요. 왜? 요스프 브로즈 티토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만들 때 이곳을 크로아티아 땅으로 다시 원상 복귀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스프 브로즈 티토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야, 이건 보스니아 땅, 야, 보스니아한테 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크로아티아인들이 이제 반발을 했죠. 야, 그거 우리 땅인데 왜 줘? 야, 너가 말 가졌잖아. 내가 슬로베니아하고 크로아티아 여기 국경지대에 태어나는 거 알지? 그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주겠는데? 그래? 근데 이건 보스니아에 줘.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건 그래서 주자. 알았어. 대신 너한테 그만큼 큰 걸 줄게. 라고 해서 이 그 보스니아 에서 지금도 이 그 드브로브닉으로 가는 이 길에 네옴이라는 지역을 25km 해안선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하지만 그 땅이 뭐 항구가 있었다든가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었으면 절대 안 줬을 거예요, 그죠? 네. 하지만 그곳은 작은 이제 그 어업선들 정도, 네, 근해 어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통통배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항구, 네,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아티아인으로 그곳에 가치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줄 수가 있었던 것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보스니아에서 네옴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스니아 내에서 사라예보보다 더 1인당 GDP가 높은 곳이 어디냐면 이 네옴 지역이에요. 네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꼭 무슨 그 왜 자유무역지대 있지 않습니까? 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보스니아에서 가장 잘 사는 곳. 왜 크로아티아에 가서 드브로브닉을 가려면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곳에 반드시 외국 사람들이 가서 쉽니다. 쉬고 가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한 해에 이 드브로브닉의 전체 지금 살고 있는 신시가지, 구시가지를 통틀어서 한 5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네, 살고 있는데, 자, 이 5만 명도 자신들이 이 드브로브닉은 이렇게 관광 하나로만 먹고 사는 곳입니다. 유람 선들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큰 그걸 뭐라 그러죠? 크루즈선들이 들어오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이 드브로브닉. 한 3배,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국가의 국토의 약 3배 정도의 물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드브로브닉입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 한 해 100만, 지금은 한 못해도 3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죠. 왜? 이번에 이 그 드브로브닉에서 엄청난 영화들을 촬영을 많이 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드라마계의 반지의 제왕이라고 불려지는, 가장 이제 앞으로도 뒤에도 이 드라마보다 더 완성도가 높은 드라마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비평가들이 얘기하는 이 왕좌의 게임이라는 이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HBO라고 그래서 HBO에서 만든. 자, 근데 이 HBO가 역대에 참
많은 이 그 명작 드라마들을 만들었어요. 네, 세계사의 길이 남을 대표적인 예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화입니다. 드라마입니다.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나중에 한국에 가셔서 내가 뭔가 2차 세계대전을 좀 더 재밌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꼭 보세요. 9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1부에서 9부작입니다. 근데 그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그 1편부터 9편까지 되어 있는데 그 한 편씩을 영화처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추석이나 이런데 네, 한 편씩 영화처럼 보여줘. 그 정도로 작품이 잘된 작품이 바로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이 HBO에서 제작한 이 HBO가 이런 명작 드라마를 만들어내면서 나중에 결국 네, 머피인가 케이블 TV로서 공중파를 집어삼킨 대표적인 이 그룹이 HBO를 가지고 있는 이 미디어 그룹이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명작 드라마를 만들고 이 7왕국의 가장 이 중심되는 곳이 어디냐면 그곳에 모두 촬영이 이루어진 곳이 지금 가시게 되는 드브루브릭이에요. 네. 그러니까 젊은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야, 로마, 야, 이거 다 쓰러져 있는 거, 좀 이렇게 된 거, 야, 이거보다 이 새로운 판타지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판타지의 세계죠. 판타지의 세계에서 실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드브루브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500만, 1000만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그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볼 때처럼 몰려드는 곳이 바로 이 드브루브릭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셔가지고 보실 때도 많은 분들과 함께 보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소매치기가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이제 얘네들은 이 소매치기의 기술이 거의 마술사 단계에 이르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님 중에 물론 성기술로 오신 분들은 아닙니다. 오셨는 분이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돈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드브루브릭에서 돈 많이 쓰신다고 환전을 많이 하셨어요. 자, 바로 걸렸어요, 애들한테. 근데 관광 다 끝나고 일정 다 끝나고 호텔에 갔는데 그때서야 알았어요. 왜? 지갑이 계속 그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호텔 가서 또 아드리아에 탁 바라보면서 또 뭐 한잔을 하시려고 지갑을 딱 끄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돈만 싹 꺼내가고 지갑을 남겨둔 거예요. 자, 이런 기술을 부리는 이 소매치기들이 있는 곳이 드브루브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또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곳이 또한 드브루브릭이기도 한 곳이죠. 네. 자, 그래서 이 크로아티아에서 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보스니아 안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 바로 이 네움이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드브루브릭에 사는 사람들이 네움으로 물건 다 사러 와요. 싸니까. 그래서 네움 지역이 정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지역인데,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자, 보스니아 네움 지역이 드브루브릭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좀 크로아티아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이 보스니아를 이 네움을 가지고 길들이려고 하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야, 우리 말 안 들어? 좋아, 말 듣지 마. 우리는 그럼 섬들이
100여 개의 섬들이 있거든요. 천여 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섬들을 쭉 연결시켜서 다리 우회도로 만들 거야. 그럼 이제 너가 뭐 여기 내음으로 지나갈 일도 없어. 근데 그 공사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섬과 섬을 연결해서 그걸 넘어간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네. 그래도 만약에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어려워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보스니아 정부에서 또 달래죠. 그러지 마라. 왜 그러는데 우리 잘 해줄 때 너 말대로 뭐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편하게 해주고 다 해주고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서로 또 이제 뭐 엄포도 놓고 달래가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공사가 시작됐어요. 이 우회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후에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 내용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드브르브르로 가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 보스니아 경제의 가장 큰 돈벌이를 차지하고 있는 이 내용 지역이 지금 위태위태하다는 이런 보스니아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런 소식이 한 것입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 강은 네르티바 강이죠, 그죠? 네. 자, 이 네르티바 강이 만나서 만들어진 바다와 아드리아해와 만나서 만들어진 이 천혜의 삼각주가 있습니다. 자, 그곳을 네르티바 삼각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질 좋은 천연의 과일을 생산해내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과일로 뭐 이렇게 말려서, 그죠? 말려서 만드는 이런 것들도 다 있고, 또 그 네르티바 삼각주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로폴리스 꿀이, 자, 이 프로폴리스 꿀이 이곳의 특산품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이렇게 보셨겠지만 프로폴리스는 이 아주 양이 작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좀 착각을 했던 게 1.5라 그랬는데 나는 그게 1유로 50cm인 줄 알고 너무 싸다고 생각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프로폴리스가 1유로 50cm면 이건 그 가짜죠, 그죠? 가짜입니다. 그건 뭐 루타스 만들었거나 뭐였거나 그거는 분명히 될 수 없는 가격에 있음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해가지고 잘못 전달을 드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곳에 이 프로폴리스들이 가장 많이 함유된 특산물 천연 꿀을 판매하는 곳이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과일도 함께 다 이렇게 판매를 하는 곳이니까 만약에 시간이 가능하다면 들릴 거고, 안 그러면 바로 두루분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총무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과일을 한번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면 과일을 좀 드시고 싶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5월달, 6월달 되면 이게 체리가 또 좋고, 지금은 이 가을쯤 되면 우리나라에는 이 가을쯤 되면 과일들이 굉장히 많던데 여기는 오히려 가을쯤 되면 과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제 보셨던 뭐 오렌지, 그 다음에 사과, 또 가다 보면 석류도 이렇게 파는 곳이 있고, 무화과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근데 길거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과일 파는 곳들이 있어요. 네. 자, 그것을 보고 자꾸 안 세우냐고. 저기 세워서 이 과일을 사가지고 가자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 버스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저기서 세울 수 있는 우리 운전기사님도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는 데만 신경 쓰지, 이걸 과일을 사야 돼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뭐 이런 것들은
안 멈춘다고 이렇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시간이 남으면 그런 걸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미사도 있죠. 또 가서 현지 가이드도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만 더 이동하면 우리가 국경에 도착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네르트바 강이고요. 아래 내려가시면 네르트바 삼각부가 있습니다. 네, 삼각부가 있어서 그곳에 올라가시다 보면 좋은 화장실은 없어요. 간이 화장실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잠시 들렀다 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국경을 통과해서 네옴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휴식을 취하실 곳은 슈퍼마켓도 있고 한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정식으로 휴식을 취하실 거고 가시면서 여기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그리고 화장실 가실 분들 가시고 이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뭐 그래도 그쪽 국경이 그렇게 이곳처럼 완전 그러니까 까다롭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가 차들이 다 지금 우리는 보스니아에서 넘어가지만 크로아티아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곳을 원웨이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그 보스니아에서 넘어오는 국경들은 한 3곳이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분산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원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지금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다 근성근성했어요. 코리아 오케이 고 이랬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 크로아티아가 원래는 작년 그 작년에서 보통 2013년에 가입을 하면 정식 회원국이 되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사회 간접자본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그 사회 전반적인 시설들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GDP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만불 이상 이렇게 GDP를 만불 이상을 이렇게 유지를 해놓고 그때 쉥겐 협약을 발효를 합니다. 만약 만불 이하에서 쉥겐 협약을 발효하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인재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그죠? 네,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게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EU에 가입되는 그래서 바로 쉥겐 협약을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그 나라 경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주 큰 치명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885 서울 올림픽 때도 그랬었고 한 10,000불 넘어가면 아이고 막 귀찮다 안 갈란다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네, 굳이 뭐 들어가서 돈 더 벌겠다고 가지도 않은 남의 그 타향살이 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답니다. 그래서 10,000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이게 10,000불이 넘었어요. 넘었는데도 이 국경이 왜냐면 이쪽 국경에 그 보스니아는 또 저기 그 이슬람의 IS들이 막 이렇게 이거 유럽을 테러를 가하기 위해서 그 전진 기지로서 이용했던 곳이 또 보스니아고 그리고 또 알바니아라는 곳은 그게도 무슬림 지역인데 그곳에서 생산되는 헤로인 마약이 저 멀리 콜롬비아나 뭐 아니면 저 콜롬비아가 있는 저기 어디지? 라틴 남미 그죠? 네, 남미 쪽에서 오는 마약보다 더 가격이 싸고 더 좋대요. 네, 그래서 이 알바니아에서 만들어지는 이 마약들이 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바로 이 크로아티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크로아티아가 이 국경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냥 쉥겐 협약이 발효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옛날에 설렁설렁 보지도 않아요. 그냥 한 몇 개 또 보고는 그냥 지나가라 그랬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일일이 다 지금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네옴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막상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어떤 꼼꼼한 사람 만나면 한없이 오래 걸려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대충 하는 사람들한테 걸리면 빨리 지나가요. 코리아 오케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야 다 내려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국경을 검사하는 이 그 요원에 따라서 사람 성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니까 뭐 이제 가서 우리가 직접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경을 지나기 전에 좋은 화장실 아니에요? 간이 화장실. 그리고 그곳에 간이 화장실을 들리실 분 들리시고 그곳에 가셔가지고 과일 사실 분 사시고요. 그리고 또 거기 가셔가지고 프로폴리스 꿀 사실 분들은 또 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이 그 크로아티아 안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네, 바로 네르티바 삼각주. 강물이 전해주는 퇴적물과 이제 바다와 강이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진 가장 윤택한 자연의 환경에 이 도움을 받는 곳이죠. 자, 이곳이 한때는 이 보면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다 오렌지를 심던 곳이에요. 오렌지 가격이 비쌌을 때,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 오렌지 가격이 비쌌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개방이 되면서 오렌지가 막 그러면서 옛날 따봉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곳이 개방이 되면서 오렌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오렌지 구불단은 다양한 작물들을 그대로 재배하고 있는 가장 윤택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잠시 멈추실 곳은 쭉 올라가셔가지고 저기 위쪽에 보시게 되면 They had a small toilet.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나는 이런 특산물들을 여기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근데 유럽에 오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와, 유럽에 이제 과일 맛있겠다. 과일 먹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맛없어. 맛없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곳에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종자 개량을 안 해요. 종자 개량을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그 등급, 과일 등급이 뭔지 아세요? 색깔이 당도가 기준이에요. 유럽에서는 당도가 기준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뭐가 기준일까요? 자연에서 얼마나 사람의 손이 거치지 않고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를 생산해냈느냐가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일 드신 분들이 유럽에 오시게 되면 이런 과일은 아닌데 맛있는 과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없어요. 무역을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진 게 뭔가 있고, 야, 누구가 가진 게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누구하고 내가하고 바꾸자. 이게 무역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뭔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뭐를 갖고 있을까요? 바로 최상질 허브.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 석회산이잖아요, 그죠? 석회가 많은 이 산들이 물 빠짐이 좋고요. 그리고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허드러지게 우리가 얘기하는 허브, 약초들이 최소의 약초들이 허드러지게 펴 있는 곳이고요. 또한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이 나라에서 지금의 이 달마티아 속주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일리리아 속주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곳이죠, 그죠? 네, 이곳에서 만든 가장 사치품들이 로마의 본토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 귀부인들이 이 나라에서 만든 거라면 돈을 몇 배를 주고라도 샀어요. 그게 뭘까요? 허브요? 향수요? 그렇죠. 그런 거죠. 향수, 화장품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프란체스코 수도에서 가장 많이 유명한 것들이 뭡니까?
그런 하실게요. 자, 지금 35분입니다. 35분이니까 네. 자, 55분에 출발하시겠습니다. 자, 화장실은 여기 화장실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카페, 레스토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저 카페,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시면 화장실을 가실 수가 있고요. Господи, а не, 300 вода треба. Rubeš, imaš kamp? Ja, ovdje ne ulazi stvarno. 네. 자, 넘어왔습니다. 네. 자, 크로아티아로 다시 오셨어요. 네. 이게 옛날의 모습. 네. 옛날엔 다 우리가 아까 지나오셨던 내용으로 들어오기 전에 다 저렇겠어요. 어디서 왔어? 한국.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요즘 조금 강화돼가지고 또 옛날 모습을 직접 보셨네요. 자, 여기가 스톤이라는 지역이에요. 스톤. 자, 이 스톤은 옛날부터 염전으로 가장 유명했었던 곳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염전이 바다에서 만들어진 염전이 그렇게 옛날만큼 백색의 황금이라고 불려지는 경제적 가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이 염도가 높은 곳에서 양식을 하고요. 이 양식을 한 것들이 다 두부에 가서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크루즈선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도 함께 보실 수 있죠. 그 큰 유람선이 크루즈 여행인가 봐, 저는. 옛날에 드라마에 왜 이런 거 있어요? 사랑의 유람선 이래가지고 왜 아주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게 나오는 사람들 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다 예쁘고 잘생겼죠. 그러니까 정확히 신항구 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약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가시